나는 자영업자 영희영희 송영희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자영업자 영희영희 송영희, 줄여서 나자영 방송 오늘 네 번째 시작합니다. 한바디 FM 93.7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오면서 또 다른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이 최소 1년에 80만 원 매출을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게는 시대에 발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계신 자영업자들도 계시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족 단위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첫 번째 노래, 제가 독특한 목소리라서 저도 TV에서 대회 프로그램에서 주의 깊게 들었던 가수인데요. 신호등, 이모진의 신호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푸른색 그 사이 상초고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땐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네.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네,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또 우리 귀한 분을 한번 모셨죠. 대전의 성장하는 전통시장, 그리고 저하고 동갑내기라서 더욱더 반갑고 늘 힘과 열정이 넘치는 우리 대전 산성뿌리 전통시장의 김태성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성뿌리 전통시장 상인회장 김태성입니다. 네, 산성뿌리 전통시장. 예. 네, 우리 산성뿌리 전통시장과 더불어 우리 회장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열정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상인회장이고요. 정말 시장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상인들과 임원분들과 전통시장의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성뿌리 전통시장이 몇 년째 그러면 역사와 네. 88년도에 88 올림픽 때 88년도에 그 대전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노점상 분들을 네네. 이제 이주시켜서 만들어진 그렇군요. 그런 시장입니다. 예. 그때 우리 회장님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예, 예. 1학년이셨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회장님이 지금 임기하고 계신 회장님 몇 년째이신 거죠? 전 지금 7년째 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세요. 중간중간 힘드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 이름이 한 번 바뀌었죠? 예. 저희 시장은 원래 산성시장이었어요. 동네 명칭만 따서. 동네 명칭만 따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2019년도에 19년도에. 좀 뭔가 우리 시장도 이렇게 머리에 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네. 아이디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해서 네. 주변에 그 전통시장 이름 중에 꼼지락시장 그렇죠. 있는 것처럼 우리 시장의 주변에 또 뿌리공원이 크게 네, 있습니다. 뿌리공원이 또 대전의 역사를 예, 또. 예. 그리고 우리 시장이 뿌리는 약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뿌리를 많이 내려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 산성 뿌리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네, 정말 이름을 대단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뿌리 전통시장 하면 뿌리공원 근처인가라는 예, 예. 인식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예, 바뀌고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죠? 형성이? 시장 몇 군데? 예, 시장이 상인들이 저희는 30 지금 네. 점포수 얘기하시는 네, 점포수 거죠? 맞습니다. 점포수가 네. 지금 67곳. 그래요? 예, 예. 67곳. 아주 작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표할 만한 제품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네. 저희 시장에는 일단 뭐 떡집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야채가 굉장히 신선하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네. 이유가 이제 저희 지역이 금산 지역하고 가깝고 네. 그리고 이제 금동이나 정생동이나 이런 아주 시골 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이렇게 많이 직접 농사지시고. 농사져서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더욱더 유명해진 것은 이 회장님의 다리품을 팔아서 정말 전국에 있는 시장을 다니시다가 뭔가 하나를 콕 찍으신 거죠. 예. 그게 뭐죠, 회장님? 상생 노브랜드인데요. 상생 노브랜드. 예. 저희 시장에 이제 그 중간 지점에 큰 마트가 있었는데 네네. 좀 안 돼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한 8개월 정도를 그러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옆에 있는 상인들도 같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뭐 백방으로 알아보는 도중에 네네. 이제 뭐 대형 마트들 이런 데 다 전화해보고 정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 대전 쪽에 이제 그 이마트 네네. 예, 이마트 본사 쪽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하다가 네, 모마트. 네. 그래서 이제 상생 노브랜드도 있다라는 함께. 걸 알고 네. 이제 거기 담당자하고 소식을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유치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상인들이 일단 반대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공청회를 첫 번째 공청회 때는 정말 뭐 싸움판이었고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 공청회, 세 번째 공청회는 제가 직접 네. 제천에 있는 상생 네. 노브랜드가 벌써 돼 있는 네네. 시장에 제가 직접 가서 상인들 안내 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동영상을 받아와서 제가 직접 찍어서 상인들한테 보여주고 설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때는 이제 상인들을 관광버스에 다 태워서 정말요? 대구에 있는 월백 시장에 가서 대구까지. 거기도 이제 저희 시장하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돼 네. 있거든요. 선진견학을 가신 거예요. 가서 이제 보여드리고 네. 직접 여러분들이 하는 장사의 그 불화시가 점포마다 되는지. 가서 다 물어봐라.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이거 접겠다. 그렇죠. 그렇게 네. 했는데 저희 상생 노브랜드는 야채하고 과일을 판매하지 않아요. 그런 약속 아예. 예. 네. 그래서 99%가 찬성해서 와. 그리고 바로
입점이 이제 한 4개월 만에 네.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지금 이제 한 5년 이제 다 돼 가고요. 네. 그동안 5년 동안 지금 있으면서 저희가 노브랜드를 뺀다면은 네. 정말 더 어려워지죠. 지금 노브랜드로 인해서 네. 시장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우리 전통 시장에 어떤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그건 안 된다 굉장히 막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예. 그런 생각을 깨고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젊은이들이 모이고 젊은 엄마들이 모이고 온 김에 옆에 있는 더 신선하고 더 정말 맛있는 야채나 과일을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어떤 충남에 있는 모 시장은 반대를 해서 하지 않았고 예. 또 뭐 당진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오히려 젊은 엄마들이 많이 모이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성장한 케이스를 우리 젊은 네. 김태성 회장님이 그걸 캐치하고 예. 바로 실행해. 그런데 그렇게 아픈 오랜 히스토리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또 우리 회장님은 제가 그 떡집을 운영하시는 걸로 예, 알고 예, 있는데 예. 부모님이 그동안 잘하셔서 이대로 예, 예.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떡집을 한 20년 운영을 하셨고요. 네. 제가 이제 군 전역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아, 네.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 저는 23년째, 23년째. 아버지가 20년째 그래서 이제 4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한번 예전에 유튜브 촬영도 한번 갔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2시 반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 사업하기에도 너무 바쁘고 각박하고 요즘 같은 시대의 급변화에 따라 너무 힘든데 그 67군데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업적들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동갑내기로서 틈틈이 제가 SNS를 보면 너무 힘드시겠다. 정말 이렇게 어른들을 설득하시고 함께 한다는 게 힘들 텐데 여러 가지 또 업적을 내신 것 중에 또 성공 사례 하면서 어떤 처음에 제가 상인회장 됐을 때는 시장이 아주 작지만 네네. 분열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되고 그냥 서로 뭐 자기 잘났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제가 상인회장이 되고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라고 계속 노래 부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손잡아드리고 그러면서 단합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 시장에 제일 자랑하는 것은 고객선. 정말요? 노란 선을 이제 칠해놓고 그게 모든 시장의 문제인데요. 예, 저희는 100% 100% 지키고 있고 와. 상인들 머릿속에도 또 100%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자존심이죠. 이제 저희 시장만의 네. 그런 게 이제 성립돼서 와. 상인분들도 이제 말 안 해도 지키고 말 안 해도. 예,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 상인들이 손님들 대할 때 이럴 때 막 이제 봉투를 뜯어준다거나 이럴 때 네네. 침 바르고 막 이렇게 옛날 그렇죠. 돈 셀 네. 때도 네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100%다 와. 이렇게 안 하게끔 그리고 옆에 주변에 이제 물 티슈 놓고 네. 이렇게 만지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할머니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네. 이제 입에다가 대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정말 작은 습관까지도 그렇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 회장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예, 가겠습니다. 익세 잘 부탁드립니다.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히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딸딸한 게 완전 좋아요 몰라요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
한두 번도 아닌데 울어도 되나요? 가끔은 혼자 펑펑 울고 털고 싶어요. 이젠 괜찮아요. 딱 한 잔만 더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so beautiful day.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a beautiful day.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 얘길 들어줘 정말 고마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산성뿌리 전통시장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 신청을 우리 회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예. 네, 회장님 그래서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도 만드시고 고객쉼터도 만드시고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게요. 저희가 그 고객 쉼터는 이제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 사무실이 좀 그러니까 상인의 사무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없고 불편하시고 불편하고 또 교육을 받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옮겼는데 저희가 그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희 시장에 그 상인분들하고 상인대학을 처음 할 때인데 저희가 그 강의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그 금융기관의 옆에 조그맣게 있는 그 강당을 네. 빌려서 하다가 그것도 너무 작아서 교육 인원이 거의 60명 가까이 오니까 대단하세요. 예, 예. 67명 중에 60명이요? 예,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작아서 저희 시장 주변에 있는 그 호프집 이제 점포 문 닫은 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다 청소를 임원들하고 청소를 하고 의자 간이 의자 놓고 그리고 이제 빔도 없어가지고 이제 TV 하나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희가 했어요. 근데 정말 상인분들이 너무 참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너무 감사했고 출석 체크를 단단히 하셨나 봐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자랑이라고 하면 지금도 지금 교육을 지금 저희 받고 있거든요. 네. 교육이 지금 저희 10번째인데 오늘이 9번째. 오늘 7시에 교육이 있는데 저녁이요. 9번째.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네. 교육인데 항상 교육 받을 때마다 거의 30명 이상, 30명. 40명 이상은 이제 거기 참석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대단하세요. 하나씩 배워가려고 그래도 참 그게 고맙더라고요. 처음에 와. 제가 상인회장 됐을 때 4명, 5명 오시던 분들이 네. 지금은 이제 뭐 서로 교육에 참석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회장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죠. 전통시장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정말 찾아뵈서 모실 수 있도록 노력도 하기도 하고 예. 이제는 오지 않아서 제가 찾아가는 또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회장님의 그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크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우리 회장님 제가 또 다른 직업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틈틈이 제가 SNS를 보면 이분이 횟집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남들이 보기에 엄청난 TV에서 보는 그런 고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취미를 갖고 계시죠? 예, 제가 이게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민물 낚시는 많이 하다가 네네. 처갓집이 또 전라도 여수 돌산이에요. 처갓집이 여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바다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고 네. 바다 낚시 한 지는 좀 오래됐고요. 지금도 한 달에 2번에서 1번 정도는
꼭 그 취미 생활을. 꼭 취미 생활을 저 이런 해야지. 거 너무 좋아요. 일만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정말 선진견학 한번 가실 때도 그 하루의 매출을 포기해서 못 하고 가실 때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과의 그렇죠. 네네. 갔다 오면 물론 갈 때 혼자서 운전하고 가고 또 너무 올 때 피곤하시죠. 운전하고 오고 이러는데 그 피곤한 중에서도 뭔가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또 담아오기도 하고 네네. 또 갈 때 올 때 운전하면서 또 시장에 대한 또 이런 생각도 이야기들 하시고. 이런 네. 것들을 머리 담고 또 정리도 아내한테 하시고. 감사한 마음도 또 이제 두고 네. 그리고 또 오면은 또 열심히 또 일하게 돼요. 또 다음에 갈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또 그런 네. 기쁨들이 SNS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예, 예. 여기서 또 우리 회장님만 취미생활하면 얼마나 매력이 없습니까? 근데 또 사모님까지도 멋진 취미생활이 지금 오늘도 빨리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모님의 중요한 취미생활 있으신데 그게 뭐죠? 예, 애기 엄마가 얼마 전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네, 운동하셔야죠. 19년도에 이제 코로나 막 왔을 때 시장에 손님도 네. 없고 막 이러니까 본인도 좀 뭔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헬스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근데 와. 너무 이쁘게 잘 나왔는데 본인은 또 그게 또 복근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요? 예, 올 그 한 4월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 27일 날 찍거든요. 그날 같이 찍으셔야 되는 거 저는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한번 같이 찍으시죠. 대신에 이제 저희 집사람 생일이 이제 8월 9일인데 아 정말요? 그날 리마이딩 웨딩? 예, 그걸 네. 찍기로 제가 약속을 와. 했어요. 그 저도 지금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또 SNS를 또 예, 제가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지금 여러분 한밭 FM 93.7 메가헤르츠 네를 듣고 계신데요. 올해 특별히 우리 회장님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뿌리 전통시장에 대한 또 다른 목표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교육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벌써 9번째 교육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예. 네, 올해 이루고 싶은 소망. 올해는 이제 아까 뭐 대형 마트 쪽하고 이제 지금 본사 쪽하고 네. 이야기해서 카트를 지금 100개를 정도 지원받으려고 제가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본사 쪽에서 지금 한 100개 정도가 여유가 되면 보내준다고 지금 네. 조율 중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안심 판매대라고 안심 판매대. 지금 서울 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대전 쪽에도 지금 이제 아직 뭐 하고 있는데 네. 전 점포의 시장에 있는 점포의 그 판매대를 똑같은 높이와 똑같은 높이. 색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매대 사업이라고 예, 매대 사업. 할까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좀 선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선정이 몇 월이신가요? 아직 선정이 기간이 안 잡혀 있는데 네. 예, 저희가 그래도 자부담 벌써 다 준비해서 자부담. 예, 네. 그거 갖고 사실 자부담이 들어가면 상인들이 많이 있고. 맞아요. 걱정을 하시고 어려워하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미 예, 자부담 다 준비도 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고 네. 예, 먼저 주시면 네. 대전에서 최초로 최초로. 노브랜드도 또 이렇게 들어와 있고 네네. 최초로 대전에서 제일 들어와 있고 대전이 해서 제일 최초로 또 이 사업에 선정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예. 아니 이렇게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벤치마킹하는 우리 회장님의 발빠른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라면 사실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못했지만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회장님의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회시장을 또 홍보하면서 마치는 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시장이 내년에 사업이 더 사실은 많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많은데. 올해 혹시 지금까지 우리 산성풀이 전통시장이 지원 사업에서 받던 사업이 있을까요? 예, 뭐 많죠. 많은데 뭐 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가장 최근에 일단 내년에 네. 일단 사업은 이제 플링포크 시스템 지금 네. 태평동 시장에 있는 네. 예, 그 시원한 바람 나오는 그런 네. 사업을 원래 올해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조금 너무 커서 네. 못했고 내년에 이제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영양 강화 이제 첫걸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첫걸음. 예, 조금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태평 회장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봤는데 네. 교육 부분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 그 부분을 좀 네.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 꼭 그걸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문창시장하고 태평시장이 하고 있으니까 또 잘 보고 그래서 벤치마킹 하셔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이요? 여러분 계신데 그 중에서도 네. 우리 대전 상인연합회 구범림 회장님한테 제가 네. 감사한 마음을 많이 전하고 싶어요. 네, 대전 상인연합회 구본임 회장님. 예, 지금 예, 화면으로 보고- 보시고 하시죠. 보고 계실 네, 거예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롤 모델이면서 참 저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내가 저런 분을 뒤따라가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네, 너무 참, 잘 발자취를 예, 따라가고 예. 계시잖아요. 그분을 가끔 보면 참 그림자 밟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제가 그 신청한 노래도 아, 네. 그분 그 컬러링이죠. 예, 컬러링이죠. 예, 그래서 그냥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림 회장님처럼만 참 따라갈 수 있다면 네, 회장을 참, 시장을 또 사랑하는 예, 마음이 크시니까. 그런 마음을만 갖고 있다면 저도 성공한 회장으로서 나중에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림 회장님한테 우리 대전의 전통시장에 있는 회장님들이 다 우리 회장님 존경하고 열심히 뒤따라가고 있다고, 힘드셔도 힘내시고 네. 또 화이팅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예. 회장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이 자리 좀 꼭 좀 한번 나와달라고. 너무 바쁘셔서 못 나오셔가지고 저도 예. 늘 리스트에 있답니다. 예.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신다면 앞으로 잘 또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장님도 네. 기대하고 예. 이렇게 어쨌든 롤모델이 또 계시니까 예. 앞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신청하신 태진아 강남의 전통시장 들으면서 우리 회장님 인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새벽부터 일하시고 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 상인회장 한다고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돌고 또 그렇죠. 산성동에서도 또 나름대로 자치위원으로서 또 네. 방위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뛴다고 이렇게 아내한테 많이 못 해줘요. 맞아요. 아내의 네. 내조가 정말 없었으면 회장님을 하실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아내 자랑 좀 조금 네, 하고. 좋습니다. 예. 제 아내하고 만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네, 일찍 예. 인연을 만나셨네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친구 사이로 있다가 군대 제대 후 바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고 같이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올해 27일 날 끝나고 나면 우리 정말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발 한 발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어. 수키야 사랑해. 오. 네, 정말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주신 우리 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노래 들으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국제시장 있고, 강원도 강릉에는 성남시장 있고, 경기도 성남에는 모란시장 있고, 서울시 용산에는 용문시장 있네. 간다 전통시장 간다 경제 살리러 간다 전통시장 간다 경제 살리러 간다. 충청도 대전에는 태평시장 있고, 충청도 청주에는 육거리 시장 있고, 경상도 하동에는 화개장터 있고, 경상도 대구에는 칠성시장 있네. 간다 전통시장 간다 경제 살리러 간다 전통시장 간다 경제 살리러 간다. 전통시장 간다
시장 있네. 간다 간다 전통시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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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살리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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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간다 간다 경제 살리러 간다. 여러분 다 함께 전통시장 가요. 여러분 다 함께 많이 팔아줘요. 여러분 다 함께 전통시장 가요. 여러분 다 함께 많이 팔아줘요. 간다 간다 전통시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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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살리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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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간다 간다 경제 살리러 간다. 여러분 다 함께 전통시장 가요. 여러분 다 함께 많이 팔아줘요. 여러분 다 함께 전통시장 가요. 여러분 함께 많이 팔아줘요. 네, 전통시장 여러분 많이 팔아줘요. 많이 가주시고, 네, 우리 대전 상인연합회 회장님의 컬러링입니다. 그래서 늘 신이 나는데요. 이거를 메인 저희 그 시작 음악으로 바꿔야 되나. 네, 굉장히 신나고 네.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우리 유영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책에서 삶의 길을 묻다. 책 읽어드립니다. 우리 유영관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게 책 읽어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들어는 봤지만 다 읽은 사람은 찾기 힘든 고전 소설과 추억의 단편 소설을 소개해드리고 바쁘신 우리 자영업자님들 책 읽지 못하셔도 읽으신 것처럼 만들어드리고 있는 책 읽어주는 자영업자 유영관입니다.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이번 주는 잘 지내지 못했는데요. 이 남편이 좀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아파서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는데요. 아유, 갑자기 가족이 아프니까 그런 좀 삶에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에 되게 감사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빠른 쾌유를 네, 정말 바랍니다. 오늘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늘 책 여행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할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네. 이 제목을 보면 주제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책의 제목은 주인공 이름이네요. 네, 네.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이 소설의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요거는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네. 예,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일단 작품 자체를 보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작품 자체를 분석하거나 그다음 이제 작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작가가 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다음에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그다음에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4가지를 분석하는 네.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시를 분석하는데 광야라는 시를 우리가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냥 작품 자체를 분석했을 때와 그 시가 일제시대 때 쓰여졌으니까 이것이 해방, 우리가 바라는 해방을 기다리는 시일 거다라고 해석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품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와 작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특히나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예, 헤르만 헤세가 자, 1919년에 그 이제 지금 얘기하면 약간 우울증. 예, 아, 우울증 같이, 예.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 증세하고 좀 신경쇠약, 그 헤르만 헤세 사진을 보면 항상 좀 말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면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돼요. 근데 이때 어떤 의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의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요제프 베르나르트 왕 박사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헤르만 헤세가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의식과 그래서 무의식. 예,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 내면에 무의식이 잠재하고 있다. 네네. 그것은 어릴 때 경험을 통해서 형성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형성되는데 그것이 있다는 거를 이제 헤르만 헤세가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탐구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게 이 데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제 데미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산 위에 드러나 있는 의식을 다루는 작품이 아니고 빙산 아래에 있는 무의식을 다루는 작품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무의식에 해당하는 인물이 데미안이고 그것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데미안이 제목인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 데미안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면의 목소리, 뭐 내지는 우리가 그 어떤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주술까 말까 갈등할 때 줍게 하는 어떤 도덕, 네. 뭐 사회적 규범, 뭐로 규정하던지 네. 내면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면의 목소리. 네네네. 네. 예. 그럼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작가에 대해서 알았고 제목에 대해서도 알았으니까 네네. 자, 이 작품의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사춘기 청소년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춘기 청소년의 성장. 예, 예. 그래서 싱클레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이야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이끌어주는 인도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걸 내면의 목소리라고 표현했잖아요. 네네. 근데 소설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만 계속 들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헤르만 헤세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어떤 인물들로 형상화하는 겁니다. 데미안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싱클레어는 일단 청소년이에요. 중학생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싱클레어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요. 찬송가가 흐르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롤이 있는 네. 아주 밝고 맑은 밝고 맑은. 예, 부모님이 계신 마음이 따뜻하고 인자하시고 항상 바른 말씀을 하시는 네. 그런 부모님이 계시는 밝은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예요. 아, 네. 예, 굉장히 그냥- 좋은 환경이에요. 예, 그렇죠. 굉장히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기독교 집안에 안정되고 평온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싱클레어는 세상이 이렇게 밝고 찬란한 빛의 세계만, 밝은 선만이, 그러니까 밝은 선, 네. 그 선의 세계만 있지 않다는 걸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당연하죠. 네. 세상은 그렇게 그렇죠. 밝은 세상만 있는 걸 아름답지만 않다는 걸 그렇죠. 알게 되는. 그렇죠. 아름다움만 있지 않다. 찬란하지만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어둠의 세계에 약간의 유혹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둠의 세계에 속하려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느끼면서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프란츠 크로모라는 친구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말도 거칠게 하고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약간 좀 노는 친구, 일진에 노는 가까운 친구, 일진에 예, 가까운. 그런 네. 친구였던 거죠. 굉장히 정겹게 들리는. 근데 이제 그런 친구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나도 저 친구의 무리에 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는 아이가 모범생인 그 싱클레어를 껴줄 리가 없죠. 그렇죠. 예. 얘는 모범생이니까 아무리 껴달라 하더라도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해서 껴주질 않아요. 근데 싱클레어는 거기 꼭 끼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어둠의 세계의 매력을 느꼈거든요. 나도 어둠의.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둠의 세계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공부해야 하는 거 알지만 딴짓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 그 묘미가 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유혹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휴대폰을 잠깐 한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딴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유혹을 다 느끼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치원 아이들 보면 성장하게 이제 도덕적 관념이 생기기 전에 친구에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이야 이러지 않더라도 그게 왠지 갖고 싶어서 이렇게 슬쩍 해오는 경우 있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근데 그게 크게 뭐 도둑질이니까 굉장히 나쁜 일이야라는 걸 알기 전인 거죠. 그것처럼 호기심. 아이들, 예, 그렇죠. 호기심. 그러니까 이 싱클레어도 어쩌면 호기심이었던 거예요. 악의 세계에 대한 그런 나쁜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좀 느껴요. 네. 그러니까 성장해 가면서 아이들이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을 싱클레어도 겪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끼고 싶어 하지만 안 끼워줄 때 얘가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그 굉장히 큰 어떤 도둑질에 자기가 그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했다. 큰 도둑질을 했다. 네.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날 껴달라. 그래서 프란츠가 진짜 너 그런 일 했어? 그러면서 껴줘요. 그리고 껴준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죠. 너 우리랑 놀라면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나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네네. 돈 얼마 갖고 와. 근데 이제 싱클레어는 받는 용돈 이외에 돈이 없으니까 네네.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해요. 네. 근데 급기야는 돈을 요구하고 나쁜 일을 같이 하는 걸 넘어서서 누나를 데리고 나오라 그래요. 근데 프란츠가 그건 할 수는 없고, 아니 프란츠래. 그 싱클레어가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세계가 좋고 멋있고 이런 세계만은 아니구나. 네. 이 세계에서 뭔가 두려움도 느끼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에 빠져 있으면서 느끼는 두려움을 이제 싱클레어가 느끼게 되는데. 그럼 여기 잠깐 음악 하나 듣고 갈까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네.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 한 곡 네. 듣고. 나의 옛날 동네 반자빌라엔 내 가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하는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은 나를 벌쩍 뛰게 하는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비명과 함께 깼네 내 가족이 다 같이. 따스한 이부자리 두 발로 또 찾지. 엄마는 날 안아줘 내 못 감추는 울먹임. TV 보며 진정하라 하셨지. 깜빡깜빡거리네. 까만 방이 번쩍거리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은 나를 벌쩍 뛰게 하는 다이너소.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우리 집 창문을 부수고 내 가족에게 포효하던 널 다시 만나면 그땐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네,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 왠지 싱글레어가 네.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드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싱클레어가 그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제 느끼는 두려움을 네. 우리 MC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벽시계와 테이블, 성경과 거울, 벽에 붙은 책 선반과 그림들이 말하자면 나에게 이별을 고하고 있었다. 나의 세계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의 삶이 과거가 되며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나는 얼어붙는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빨아들이는 새뿌리가 되어 바깥에 어둠과 낯선 것에 닻을 내리고 붙박혀 있는 것을 감지해야만 했다. 예,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부모님이 계시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 그 밝은 세계가 자기에서 멀어져가는 걸 느끼는 거죠. 점점 이제 나쁜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 이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바로 데미안이라는 학생이 전학을 와요. 나이는 조금 더 위인 것 같고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거든요. 네네. 그 이제 동급생이지만 형 같은 데미안이 와서 어느 날 프란츠 크로모를 끌고 가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부터 프란츠 크로모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네네. 그리고 이제 데미안과의 우정을 통해서 조금씩 내면을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자기 내면에 무엇인가가 네.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제 지금 우리 학년으로 얘기하자면 중학교거든요. 네. 중학교가 끝나고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데미안과는 이별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사춘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성의 눈을 떠요. 그런데 건전하게 눈을 뜨는 게 아니고 이제 율락가 여성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좀 타락한 삶을 사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프란츠 크로모랑 어울리면서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랬다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율락가 여성을 만나면서 이제 타락한 삶을 사는데, 그때 또 조력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난 조력자는 베아트리체라는 아름다운 소녀였어요. 네. 그래서 첫눈에 보고 반해서 이제 말을 걸거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녀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를 알게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율락가 여성에 빠져 있었던 그 타락한 상황에서 또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데미안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냈고, 고등학교 네. 가서는 베아트리차라는 여성을 네. 통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황을 또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오르간 연주자를 통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유들을 또 나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지 그 다음 네. 페이지에. 그럼 철학자가 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예. 그 이쪽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내면의 세계는 지니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나무나 돌, 기껏해야 짐승이나 다를 바 없네. 그러나 이 인식의 불꽃이 최초로 번쩍하는 순간 곧 인간이 되지. 얼마나 많은 이가 물고기나 양, 벌레나 거머리에 불과한지, 개미나 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지, 물론 그들 각자가 인간이 된 가능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스스로 예감하거나 부분적 일망정 자각해야만 그 가능성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될 거네. 네.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거라, 그냥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지니고 있는 거하고 그게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았을 때 인간으로서 번쩍하고 깨어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 네. 내면을 들여다봐라. 네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도 멋있어요. 피스토리우스예요. 되게 철학자 이름 같죠? 헬리우스도 아니고 네, 피스토리우스. 네. 예. 그래서 이 피스토리우스가 해주는 말을 듣고 예, 계속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너의 내면을 깨고 나와라라는 얘기까지 해요.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 그리고 너의 내면을 깨고 나와봐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예, 그 다음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나직하고 꾸준한 망치질로 내 마음속에 한 점을 계속 두드렸다. 모든 대화가 나의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모든 대화가 내 허물을 빚는 일에 알껍데기를 부수는 일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화 하나하나에서 짓부수어진 세계의 껍데기를 뚫고 마침내 나의 노란색 새가 머리를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자유롭게 쳐들어 그 아름다운 맹금의 머리를 불쑥 내미는 것이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새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새가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피스토리우스가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너를 깨라라는 조언을 해주면서 이제 알을 깨고 나오려는 새가 보이거든요. 그 새가 무엇인지. 자, 여기서
이 과정에서 데미안에게 편지를 그림을 그려서 보냈는데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답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답장에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만 오늘 기억하셔도 네. 예, 데미안은 다 읽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구절 읽어봐 주세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낙사스. 네, 이건 이제 번역본마다 다른데 아브락사스라고도 하고요. 네. 암낙사스라고도 네. 하는데요. 자,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네. 세계로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새는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가요. 네. 그랬을 때 날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락삭스라는 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은 어떤 존재냐면 이제 나중에 피스토리우스하고 하는 얘기를 이제 더 읽어보시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신은 선과 악이 공존해요. 네. 그러면 그 선을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지를 선택하는 건 누굴까요? 본인인 거. 그렇죠. 새인 거죠. 싱클레어가 선과 악의 세계에서 갈등하다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밝은 세상으로 성장해가는 것처럼 바른 아이로 성장해가는 네.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그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날아가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아브락삭스의 신에게 날아가는데 선과 악이 내 안에 항상 공존하고 그것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는 내 선택이라는 게 이 그렇죠. 소설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싱클레어의 성장기이며 우리가 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아브락삭스가 누구에게나 있다. 선과 악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의 조력자는 친구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다. 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네. 네, 그게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이게 사춘기 청년 싱클레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늘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죠. 네, 이거랄까 저거. 그리고 네, 네. 틈틈이 멘토 같은 조력자가 네. 우리 선생님에게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저도 네. 역시 배우자가 네.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에게 더 좋은 또 패널로 오신 선생님이 네. 제 방송에 이런 조력자가 아닌가를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렇게 싱클레어가 바른 청년으로 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잘 들었는데요. 아,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리고 신에게 날아간다. 그의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이다. 이 멋진 구절 조금 기억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데미안 책 한 권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귀에 쏙쏙 그리고 쉽게 잘 설명해 주셨죠? 내용이 또 어렵지 않은 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바디 FM 93.7 나는 자영업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방송 어떠셨는지요? 또 이번 한 주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회장님과 유영관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잣단풍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길